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AI 에이전트의 지식 관리, 특히 이 끊임없이 변하는 정보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입니다. 단순히 정보 업데이트를 넘어서 이 시간의 흐름까지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RAG 방식, 이게 고정된 정보에는 뭐 유용하지만요. 실시간으로 바뀌는 사용자 취향이라던가 아니면 시장 상황 같은 동적 데이터, 이걸 다루기엔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그래피티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AI가 어떻게 시간 속에서 지식이 변해왔는지까지 파악하게 만드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존 RAG의 가장 큰 문제점? 그거는 뭐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정적이라는 특성인 거죠. 데이터 저장소랑 에이전트의 지식 베이스를 계속 이렇게 맞춰줘야 하잖아요. 근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요즘 환경에서는 이게 요건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에이전트가 그냥 낡은 정보로 답변할 수도 있고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그래피티가 딱 등장하는 거군요. 이게 그럼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피티는 뭐랄까, 기존 RAG 위에 쌓는 추가적인 레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계속 변하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데이터가 과거에는 어땠는지,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른바 시간적 맥락, 이걸 파악하고 기록하는 지식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시간적 맥락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엔 시스템에 캔드라는 아디다스 신발을 좋아한다. 이런 정보가 입력됐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캔드라가 메시지를 보낸 거죠. 아, 아디다스 신발 망가졌어. 이제 푸마가 최고야. 이렇게요. 그러면 그래피티는 그냥 푸마 최고? 이걸로 덮어 쓰는 게 아니고요. 과거엔 아디다스를 선호했지만 현재는 푸마를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적 변화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최신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정보의 이력을 전부 기억하는 거네요. 와, 이거 고객 지원 같은 개인화된 상호작용에서는 이런 과거 정보가 정말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피티는 이 모든 정보를 이제 영상에서는 Neo4j 엔진을 사용하던데요. 이걸로 지식 그래프 형태로 저장합니다. 정보 조각들, 그러니까 노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나 정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GPT-4 노드는 GPT 3.5 노드와 이전 버전이라는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프 구조가 확실히 정보 간의 복잡한 관계나 그런 변화를 추적하는 데는 유리하겠네요. 근데 이게 기존 RAG를 완성히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아, 네. 영상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둘을 같이 쓰는 거죠. 하이브리드 방식. 이게 가장 강력할 때가 많다고 해요. 에이전트한테 지식 그래프 검색 도구랑 벡터 DB 검색 도구를 둘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쓰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지식 그래프는 관계 파악에 강하고 벡터 검색은 의미적 유사성 검색에 강점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지식 그래프 솔루션들도 있잖아요. 뭐 그래프 RAG나 뭐 라이트 RAG 같은 것들요. 이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피티만의 특별한 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음, 그래피티는 특히 동적 데이터를 다루는 거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변하지 않는 문서를 요약한다? 뭐 이 정도면 라이트 렉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실제 비즈니스 환경 데이터는 계속 변하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 그래피티가 강점을 보이는 거죠. 게다가 그래피티는 굉장히 가볍고 빠릅니다. 쿼리 지연 시간이 1초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속도도 빠르군요. 그럼 실제로 사용하려면 좀 복잡하진 않을까요? 개발자들이 쓰기에요. 아, 그게 또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파이썬 환경이 필요하고요. Neo4j, 그리고 원하는 LLM, 뭐 오픈 AI든 제미나이든 아니면 로컬 모델이든 상관없어요. 이것만 준비되면 됩니다. 데이터를 에피소드라는 단위로 추가하는데 이게 그냥 텍스트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JS1 객체 형태로도 가능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각 에피소드의 참조 시간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 정보가 언제 기록된 건지 그 타임스탬프를 남기는 거죠. 아, 그 타임스탬프, 그게 바로 시간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군요. 그럼 정보 검색은요? 그건 어떻게 하나요? 검색도 아주 간단해요. graffiti.search 이 항수 하나 호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개념, 그러니까 노드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쫙 찾아보는 중심 노드 검색 같은 고급 기능도 제공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검색 결과에 정보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유효했던 시간, 즉 밸리데이트 정보가 같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걸 통해서 AI가 어떤 정보가 최신이고 어떤 정보가 과거의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영상 속 데모가 그래서 인상적이었군요. 그 LLM 정보 계속 추가하니까 AI 답변이 점점 달라지는 거요? 네네, 맞아요. 그 데모가 그래피티의 강점을 아주 잘 보여주죠. 처음에는 뭐 제미나이 2.5 프로가 최고다 이렇게 답하다가 클로드 4 출시 정보를 넣으니까 현재는 클로드 4가 최고지만 이전에는 제미나이 2.5가 최고였다 이렇게 답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영상에서 만든 가상의 개념 MLM, Massive Language Models 이걸 추가하니까 클로드 4가 최고의 LLM이지만 최근 MLM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했다는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반영해서 답변하더라고요. AI가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의 변화를 정말 이해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였어요. 이야, 정말 AI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그래피티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AI 에이전트를 훨씬 더 똑똑하게 그리고 맥락에 맞는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뭐랄까 끊임없이 정보가 변하는 이 세상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말 빠르게 변하고 또 수정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간 인식이라는 개념을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다른 정보 도구들, 예를 들면 개인 노트 앱이나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정보의 유효기간 같은 걸 자동으로 추적하고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찾고 또 신뢰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